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큰 이슈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 토트넘이 실점한다 라는 이슈인데요. 과연 그럴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일단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선수들의 교체 여부 그리고 토트넘의 실점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렇게 한번 따져본 결과 그 이슈 맞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면 실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총 24경기 토트넘 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선발로 18경기 나섰고요. 그 중에서 8경기를 풀타임 소화했습니다. 교체로 아웃된 것은 이제 10경기였죠. 교체 아웃된 그 경우 10번 중에서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9월 27일 뉴캐슬과의 홈경기였는데 당시 손흥민 선수는 그 햄스트링에 이제 부상이 오면서 일찍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73분에 한 번 교체 아웃 됐고 그 말고 이제 8번은 다 80분에서 90분 사이에 교체 아웃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섰다가 교체된 10번 가운데서 5번 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고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비기거나 졌던 그런 경우죠. 어떤 경우가 있냐? 9월 27일 토트넘 대 뉴캐슬 1대1 무승부 경기 있고요. 10월 18일 토트넘 대 웨스트햄 경기 3대3 무승부였죠. 12월 3일 라스크린치 대 토트넘의 경기 3대3 무승부였고요. 12월 16일 리버풀 대 토트넘의 경기 리버풀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어제였죠.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동점골 혹은 결승골을 허용을 하면서 토트넘이 이제 승리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경우가 총 5번 4무 1패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보면 토트넘보다 더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체크를 많이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손흥민 선수 외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올 시즌에?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냥 손흥민 선수만 바라보고 있고 손흥민 선수만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특정 선수가 교체된 후에 토트넘이 실점을 허용해서 지거나 무승부가 된 경우 손흥민 선수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탕기 은돔벨레 선수였습니다. 9월 27일 토트넘 뉴캐슬전, 10월 18일 토트넘 웨스트햄전, 12월 3일 라스크 토트넘전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12월 13일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 1대1 무승부, 12월 20일 토트넘 레스터시티가 2대0으로 이겼죠. 그리고 12월 27일 울버햄튼 토트넘 1대1 무승부까지 은돔벨레 선수가 선발로 뛰었다가 중간에 교체 아웃되고 그리고 동점골이나 아니면 결승골 내주면서 이기지 못한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경우보다 한 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5번이었다면 은돔벨레 선수의 경우는 6번이었습니다. 이 경우 모두 5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지금 올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와 은돔벨레 선수가 뛰다가 교체 아웃이 되면 토트넘의 실점 확률은 올라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두 선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상대 뒷공간을 호시탐탐 노리죠. 때문에 상대 측면 수비수들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런 뒷공간 파고드는 능력 무시하고 올라왔다가 호되게 당한 게 그때 이제 사우스햄튼이었죠. 그 토트넘이 5대1로 이겼던 그런 경우였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라도 이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수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풀릴 수밖에 없죠. 수비에 좀 치중을 했던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좋은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당시 손흥민 선수는 전반에 골대 2번이나 맞추는 등 상당히 좋은 모습,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전반 내내 손흥민 선수를 마크했던 만킬로 선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반과 후반의 플레이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에 만킬로 선수는 21번 정도 볼 터치를 했는데 그 외에는 손흥민 선수를 막는 데 주력을 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후반 들어서는
이 만킬로 선수의 볼 터치 횟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후반 전체 볼 터치가 전반은 21번이었는데 후반에는 32번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46분부터 70분까지의 그 볼 터치가 의미가 있는데 뉴캐슬이 71분부터는 5백에서 4백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만킬로의 그런 역할도 이제 윙백에서 풀백으로 바뀌는데 이 바뀌기 전까지 24분 동안 만킬로는 21번의 볼 터치를 합니다. 전반에 21번 했는데 후반 들어서 24분 동안 21번을 한 거죠. 그만큼 빌드업에도 관여를 하고 뉴캐슬의 공격에 힘을 보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이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했던 그쪽 방향에 이 토트넘의 공격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전 한번 볼까요? 손흥민 선수 웨스트햄전에서 80분 동안 활약을 하고 80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이 80분 동안에 손흥민 선수 2번 슈팅 2번 때리고 드리블 돌파 성공 2번 하고 키패스 3번 찔러주는 등 좋은 활약을 했죠. 그런데 이제 81분에 손흥민 선수 나가고 루카스 선수가 들어옵니다. 루카스 선수 볼 한 번밖에 못 잡았습니다. 슈팅 없고요, 패스 없고 드리블 없습니다. 그냥 상대에게 완전히 먹히면서 공격 쪽에서, 그러니까 토트넘의 공격 쪽에서 큰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교체가 되고 다른 선수가 들어오면 그만큼 공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은돈벨레 선수는 어떠냐? 일단 은돈벨레 선수 볼 키핑력이 좋죠. 탈압박도 좋고요. 볼 관수를 잘하니까 이 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웨스트햄 경기를 보면 은돈벨레 선수 72분까지 뜁니다. 경기 시작부터 72분까지 63번 볼 터치를 했고 47번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드리블 돌파 성공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73분에 은돈벨레 선수가 나가고 윙크스가 들어갑니다. 플레이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이 확 줄어들었어요. 윙크스 선수 이제 73분 들어가서 후반 추가 시간까지 뛰면서 경기 끝날 때까지 볼 터치 10번밖에 못 잡습니다. 은돈벨레 선수 이제 뭐 분당 볼 터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0.875라고 하면 윙크스의 분당 터치는 0.476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볼에 관여하고 공격에 관여하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었고 볼 키핑에서도 도움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요, 결국 손흥민 선수, 은돈벨레 선수가 빠졌을 때 그를 대신할 선수들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 은돈벨레 선수 모두 다 좋은 선수인데 매경기 90분을 뛸 수가 없잖아요. 매경기 90분 뛰는 강철 체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간인 이상 그렇게 뛸 수는 없고, 그들이 체력이 다 했을 때 대신 들어온 선수들이 그들의 목만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 부분에서 토트넘이 약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과 교체가 됐느냐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이제 교체 후 실점을 허용한 경기 5번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들어온 선수는 델레알리가 2번 들어왔고요. 베르베인 1번, 루카스 1번, 라멜라 1번 들어왔습니다. 베르베인은 그래도 좀 빠르긴 하지만 그 외에는 손흥민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이렇게 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이 뒷공간을 내줄까봐 이렇게 내려와서 겁먹으면서 내려와서 수비를 할 필요가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은돈벨레 선수의 경우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6번 그런 상황에서 은돈벨레 선수가 나가고 로셀소 선수가 2번 들어왔고 베르베인 선수가 1번, 윙크스 1번, 베일 선수 1번, 시소코 선수 1번씩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보면 은돈벨레 선수가 보여주는 볼키핑력이나 탈압박 능력, 이런 쪽의 그런 능력을 은돈벨레 선수만큼 갖춘 그런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공략하기가 쉬워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걸 풀어낼 것은 코칭 스태프들, 무리뉴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들의 과제이고 역량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은돈벨레 선수가 빠지면서요, 공격성이라든지 볼 점유율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흐름을 내주고 결국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전술적인 변화라든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리뉴 감독 그리고 토트넘 코칭 스태프들이
뭐 저보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 답을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풀럼과의 경기부터 뭔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답을 내줄 것으로 한번 기대하고 그 경기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